우리 질문할 거 번호 불러볼까? 우선 1번부터 30번, 29번까지 먼저 불러보자. 1번부터 29번까지. 10번. 잠깐만. 8번, 10번, 1번. 없으면 뒤로도 쭉 불러봅시다. 38번, 44번, 52번, 54번, 47? 그리고 55, 57, 51, 60번, 58, 59, 봅시다.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등차 등비를 세 번째 하고 있는 거니까 선생님도 좀 약간 실전적으로 좀 풀이를 하려고 노력을 해볼게. 1번은 내가 영상을 찍고 싶어서 찍고 있어서 너무 세게 워딩을 못 하겠는데 이런 걸 왜 굳이 이거 그냥 시험 절대 안 나와. 시험 절대 안 나와. 그냥 해석이거든. 문장 해석. 예, 3이 한 개 있다는 뜻인 거지. 이게 더 퀴즈 같은 문제인데 3이 한 개 있다는 걸 3이 한 개 있어. 그럼 얘는 3이 한 개, 1이 한 개 있다는 뜻인 거고 3이 한 개 있고 1이 세 개 있고라는 뜻인 거든. 그럼 얘는 지금 여기 3, 1, 1, 2, 3, 1이잖아. 얘 3이 한 개 있고 1이 두 개 있고 3이 한 개 있고 쓴 거거든. 그럼 얘는 이제 밑에 뭐가 올 거냐면 3이 하나 있지. 3이 하나, 1이 두 개, 2가 하나, 3이 하나, 1이 하나 이거야. 그럼 그 밑에는 3이 하나 있지, 1이 두 개 있지, 2가 두 개 있지, 1이 하나 있고, 3이 하나 있고, 1이 세 개 있고. 이거 계속 하라는 거야. 나 넘어갈게. 문제가 그냥 그런 거다. 8번 좀 잘 봅시다. 이런 게 교과서에 이제 너희 교과서에 있어서 나오는데 이제 이런 거야. 그냥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만약에 이렇게 한 번만 해봅시다. 세수가 나왔어. 등차 수열이라는 정보랑 세수가 같이 나오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그냥 무조건 등차중밖에 없어. 근데 이거 하나만 얘기해 볼까? 오늘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한 번만 해보면 어제 이제 너네도 모의고사 봤잖아. 3학년 모의고사를 보고 선생님도 이제 그저께 모의고사를 보면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 그러니까 모의고사 수능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야. 수능의 영역에서 이제 필요한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뭐라 그래야 될까? 그 규칙 같은 게 있어. 무슨 말이냐면 그냥 항상 이걸 보면 무조건 이걸 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 이걸 보는 순간 무조건 이걸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어. 내가 여기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서 이런 규칙이 되게 많은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연수, 정수라는 조건을 보면 선생님이 맨날 하는 얘기 있지. 곱의 표현이 유한하거나 또는 범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다. 이런 생각들. 그치? 그리고 이제 뭐 너희가 이제 미적분을 배우게 되면 또 몇 가지 볼 텐데 여기 이제 등차 수열이 나와 있으니까 하나만 얘기해 볼게. 등차 수열이 나왔어. 등차 수열이 나왔는데 세수 이런 얘기 나온다? 그럼 무조건 등차 중앙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선생님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일종의 암기처럼 느껴지는 것들인 거지. 내가 문제를 풀 때 이걸 모르면 애초에 그냥 말이 안 되는 것들이야. 이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되는. 두 번째가 일종의 반응 같은 거거든. 반응. 약간 이런 느낌이야. 만약에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앞에서 누가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피해야지 숙여서. 그치? 이런 반응을 할 줄 알아야 돼. 안 그러면 그냥 얻어맞는 거잖아. 문제에서 뭔가 처음 보는 조건은 아니고 뭔가 이렇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조건들이 있어. 그런 반응, 그걸 보고 이제 내가 반응할 줄 알아야 되거든. 세 번째가 이제 경험이야. 선생님이 계속 말하는 그 경험치라고 말하는 경험치, 뭔가를 쌓아나가야 되는. 근데 얘는 있잖아. 우리가 흔히 킬러 문제라고 말하는 진짜 어려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경험들인 거거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2차 함수가 있고 어떤 2차 함수가 있고 뭐 어떤 직선하고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난대. 그럼 우리가 그냥 당연히 접하는 상황이다라는 걸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냥 이런 경험치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암기처럼 느껴지는 것들은 꼭 기억을 해줘. 세수를 주고 등차 수열 얘기가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등차 중앙을 떠올릴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서 가로 세로가 등차 수열을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등차 중앙들을 이용해서 이 가운데, 예를 들어서 C 같은 경우는 두 개를 더한 걸로 표현할 수 있을 거고, E 같은 경우도 두 개를 더한 걸로 표현할 수 있을 거고, 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근데 마침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게 문자가 4개네. 선생님께서 얘기하는 건 수학의 본질은 문자의 개수를 줄이는 거거든. 그럼 내가 여기 A 더하기 C랑 E 더하기 F를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여기 AC 36이 등차 수열이니까 이거 문자 하나로 줄일 수 있겠다. 그냥 간단하게 써보면 C는 이 C는 A 더하기 36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그치? 이 F 생각해보면 36이 F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2배의 E는 F 더하기 36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 그럼 내가 문제를 바꿀 수 있겠지? 얘가 어떻게 바뀔 거냐면 A 대신에 2C-36을 집어넣으면 3C-36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마이너스 얘도 마찬가지로 F 대신에 2-36 이렇게 쓰는 순간 33이가 되겠지. 그러면 얘 또 날아가네. 이렇게 날아가. 그래서 그냥 구하라는 게 갑자기 확 간단해서 3C-3,2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럼 이제 E랑 C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건데, E랑 C를 또 보는 순간, E랑 C를 보는 순간 빨리 이렇게가 보이는 거지. C 32를 가지고 D를 표현할 수 있고 E 29를 가지고 D를 표현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한 문자로 또 다 바꿀 수 있겠다. 그냥 차근차근 써볼게. E D가 32 더하기 C가 되는 거네. 이렇게 순서를 너무 중구난방 썼다. C 더하기 32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E D가 2 더하기 29가 되겠네. 이렇게 되겠다. 그럼 나 지금 C에서 2를 빼고 싶은 거니까 이 빼면 되나? 빼면 얘 없어지네. 그럼 C 빼기 2는 마이너스 3 되는 거 맞니? 이렇게. C 빼기 2는 마이너스 3이다. 3으로 묶어내면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등차 중앙 잘 생각해줘. 이게 갑자기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주고, 10번도 계속 얘기하는, 좀 안타깝지만 외워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 거지. 이거는 꼭 기억을 해줘야 돼. 방법만 알면 너무 쉽고 모르면 못해. 등차 수열을 이루는 내수에 대해서 합과 곱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고민하면 안 돼. 등차 수열을 이루는 내수에서 합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순간 우리는 무조건 대칭을 나타내도록 이렇게 두기로 했었어. 이렇게 두기로 했었다고. 공차가 2D가 되도록 숫자를 세팅을 할 거야. 그러는 순간 합이 되게 편해지잖아. 4개를 다 더하면 D가 다 날아가니까 4A가 되겠지. 한 번만 쓸게. 내 수합은 4A가 될 거고 그게 36이다 라는 거네. 이렇게. 그래서 A가 9다라는 걸 다 알 수 있겠다. 이렇게 쓰고 갈까? 얘가 9라는 걸 찾는 순간 계산하면 끝나겠지? 지금 가운데 두 수의 곱보다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곱이 32보다 작대. 둘이 곱한 게 바로 쓰자. 81-9D 제곱이 되겠지? 요거고. 그 가운데 두 수의 곱은 81-D 제곱이 되는데 얘가 32만큼 작대. 그러니까 여기서 32 뺀 게 갖고 싶은 거네. 얘가 없어지고 이렇게 넘어가면 8D 제곱이 32, D 제곱은 4인가? 이렇게. D는 2가 될 테니까 얘가 가장 큰 수거라고. 나 D를 양수로 생각을 해보면 15가 답이 되겠다. 그래서 그냥 꼭 잘 기억해줘. 38번 봅시다. 앞에 좀 재미없었지 문제들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 있잖아. 이런 거거든. 그냥 최후의 수단 같은 거라고 기억을 해줘. 보통 이제 모든 문제를 이렇게 풀면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다 이렇게 풀면 너무 이렇게 지겹고 문제가 너무 지저분해지니까 나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얘기하거든. 등차 수열은 모든 항을
초항과 공차로 표현할 수 있을 거고, 이렇게 표현해볼까? 모든 항을 초항과 공차로 표현할 수 있을 거고, 등비 수열은 모든 항을 초항과 공비로 표현할 수 있지. 그러니까 정말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등차 수열 A에는 지금 초항을 줬네. 둘 다 2라고 줬어. 2라고 줬으니까 등차 수열의 공차를 D라고 놓고 등비 수열의 공비를 R이라고 놓는 순간 못 풀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꼭 해줬으면 좋겠어. 그냥 이제 계산이 지저분해지고 어떻게 되냐의 차이인 거지 못 풀 문제는 없을 거다라는 거지. 수학은 항상 괄호하고 써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꼭 잘 체크해주고 표현해 봅시다. A1이 2고 B1이 2니까 A2랑 B2랑 같대. 내가 수열 AN의 공차를 D라고 표현하면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하나를 이렇게 더한 거잖아. 요거랑 B2는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 하나를 이렇게 곱한 게 될 거야. 이게 성립한대. 자, A4는 첫 번째 항 2에다가 공차를 몇 개? 3개 더하면 되는 거 맞니? 이렇게? 3개 더하면 되는 거고. 네 번째 항 B4는 첫 번째 항 2에다가 공비를 3개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지. 문자 2개씩 2개니까 못 풀려야 못 풀 수가 없겠지. 연립하면 답이 나오겠지. 선생님이 여기 D 대신에 2R-2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D 대신에 2R-2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약분이 좀 되나?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 써볼게. R 세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3R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R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 뭐야 3 맞지? 마이너스 3, 1이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나? 그럼 R은 1이거나 이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니? R-1로 인수분해하면 R 제곱에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R제곱이고 플러스 R제곱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되나? 됐나? 그럼 R이 1이고 마이너스 2 나오나?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 그럼 1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R은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공비가 마이너스 2니까 집어넣으면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D는 마이너스 6 나오는 거 맞니? 여기까지만 계산할게. 초항하고 공차 공비 다 알고 있으니까 집어넣으면 답 나오겠다. 그래서 38번 같은 거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44번. 자, 다항식을 x-1로 나눈 몫을 fx라고 하겠대. 선생님은 이제 나눗셈이 나오면 이게 원래 나눗셈의 정의가 검산식이거든. 무조건 검산식을 서버로 했으면 좋겠어. 내가 지금 x10제곱, x9제곱 쭉 해서 x 더하기 1을 x-1로 나누면 몫이 존재하겠지? 그걸 fx라고 하겠대. 지금 여기 조심해야 되는 게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이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나머지가 있을 거거든. 근데 내가 지금 몇 차식이냐면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1차 이하가 돼야 돼서 반드시 상수가 나오겠지. 상수가 나오겠지. 그럼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혹은 나머지 정리 이용해서 양변에다 1 집어넣으면 x는 1을 대입해보면 얘 지금 항의 개수 몇 개니? 이거 10개지? 1부터 10까지 10개에다 한 개 더 있으니까 11개 나오잖아? 그래서 나머지가 11이다라는 거는 어렵지 않게 잘 찾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찾을 거야. 그럼 이제 하면 되겠지? 나 지금 fx를 x-2로 나눈 나머지 우리 나머지 정리 잘 기억하고 있지? 어떤 식으로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을 집어넣은 f2랑 똑같겠네. 이렇게 똑같겠네. f2 구하라는 거다. 양변에 2 집어넣으면 2의 10제곱 2의 9제곱 쭉 해서 2 더하기 1까지 이렇게 올 거고 여기 2 집어넣으면 1이니까 f2 더하기 11 이렇게 나오겠다. 그 선생님이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적 있는데 기억하니? 이 정도는 좀 잘 봐줬으면 좋겠거든. 1부터 2의 10제곱까지 다 더한 건 얼마다? 2의 11제곱 빼기 1이다. 항상 여기 하나 딱 큰 거 빼기 1이야. 이거 워낙 많이 해서 너네가 등비 수열 그냥 하면 되잖아. 이거 그냥 2 빼기 1분의 초항 1이고 2에 10 항의 개수 11개잖아. 11개니까 빼기 1 이렇게 하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걸 하면서 느꼈으면 좋겠는 거거든. 아, 맨날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11 넘어가면 2의 11제곱 빼기 12가 답이 되겠다. 그 다음에 47번.
내가 좀 해주고 싶은 말이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게 뒤에 있는 건가? 다 성공이다. 선생님 이따 까먹을 것 같아. 나 하나만 좀 얘기를 해보고 가면 그냥 잘해서 그런 거면 괜찮은데 19번 한 번만 봐볼래? 19번. 그냥 하나만 좀 나온 김에 이따가 내가 나온 김에 이따가 선생님이 교과 레벨업 할 때도 얘기를 좀 해야 할 거라서 쓸 거라서 하나만 좀 얘기를 하고 이게 이제 내가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서버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를 좀 강요하기는 좀 힘든데 이게 교육과정의 목표라서 내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거든. 잘 봐줘, 잘 봐줘. 등차 수열은 교육과정의 목표가 그냥 수열의 일반항 계산으로만 풀길 바라는 게 아니라 항상 그래프랑 엮어가지고 풀길 바라는 거를 굉장히 요구하고 있거든. 선생님 이제 몇 번 수업해서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우리 등차 수열의 부분합 SN은 항상 어떤 꼴로 세팅이 된다 그랬냐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공차의 절반, 공차의 절반인 2차식이야. 이렇게 표현해 볼게. 그리고 항상 상수항은 0이야. 항상 상수항은 0이 돼야 돼. 다시 이 등차 수열의 합은 항상 공차의 절반을 2차항의 개수로 갖고 상수항은 0이야. 그래서 얘만 결정하면 되거든. 보통 쟤를 뭘 이용해서 결정을 할 거냐면 일반적으로 S1이 A1이다를 이용해서 구할 거라고. 그럼 지금 보면 AN이 마이너스 4n 플러스 43이면 이게 지금 공차라는 거 우리 다 잘 알고 있잖아. 공차가 마이너스 4라는 거니까 SN은 마이너스 2n 제곱이 이렇게 될 거고 무조건 공차의 절반 이렇게 될 거고 이게 지금 1 집어넣으면 초항이 얼마 나와? 39 이렇게 나오는 거 맞니?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어서 39가 나오도록 여기다가 n을 잘 세팅을 해주면 무조건 그냥 41n이겠지. 이렇게 세팅이 되겠다. 그치? 이렇게 세팅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빨리 뭘로 볼 수 있을 거냐면 2차 함수로 볼 수 있겠지. 2차 함수로 볼 수 있어. 최고차의 수가 양수인 2차 함수야. 음수인 2차 미친 거 아니야? 음수인 2차 함수야. 우리 항상 2차 함수는 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얘는 n이 얼마일 때? 4분의 41일 때 최대값을 가질 거야. 그치? 2분의 b니까.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수열은 모든 값으로 갖는 게 아니라 이 n이 자연수일 때만 값을 갖잖아. 그러니까 이게 점으로 만들어지는 함수일 거라고. n이 0일 때, 1일 때, 2일 때 이런 식으로. 4분의 41은 10.25니까 여기보다 10이 좀 더 가까운 게 있을 거고 11이 조금 더 멀리 있겠지. 그래서 얘랑 이런 식으로 값들을 가져 나갈 테니 어디서 n은 10에서 최대값을 갖겠구나. 그래서 10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거를 지금 너네가 이런 문제를 통해서 익혀놔야 돼. 다시 조금만 더 나아가 봅시다. 조금만 나오게. 등차 수열의 합은 상수항이 반드시 0이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꼴로 인수분해가 될 거야? 2분의 인수분해가 된다기보다는 이런 꼴로 표현이 될 거야. 무조건 이런 꼴로 표현이 될 거야. 그치? 저걸 가지고 너네가 많은 걸 해결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사실 지금 교과 레벨업, 교과 공통과제에 이걸로 풀면 되게 편하게 풀리는 문제가 꽤 나와서 미리 좀 내가 얘기를 하고 가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19번 요 내용 하나 살짝 보고 그냥 너네가 뭐 나 저렇게 안 해도 계산으로 밀면 답 나오던데 라고 생각하지 마. 그러면 성적이 정체될 수밖에 없어. 이 뒷부분에 잘 봐줘. 이것도 봅시다. 여기 나랑 지금 수업 등비 수열 합족을 처음 하는 친구가 없는 걸로 내가 기억하고 있어서 잘 봅시다. 47번. 지금 10개를 더한 건 48이고 20개를 더한 건 60일 때 30개를 더한 거의 값을 구해달라고 그랬어. 선생님 계속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등차 수열끼리 뭔 짓을 해도 등차 수열이고 등비 수열끼리 뭔 짓을 해도 등비 수열이거든. 지금 10번째 항까지 합이 48이어서 이렇게 한 번만 표현해 볼게. 10번째 항까지 합이 이렇게 있고 11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이렇게 있고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요거지. S30 요거야. 요거란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지금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더한 게 얼마? 48이야. 그치? 얘가 얼마지? 지금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더한 게 60이라면 그럼 얘가 10이지. 10이지? 기억하지? 기억해야 돼. 공비가 4분의 1인 등비 수열이니까 얘도 4분의 1이라고. 그래서 얼마야? 3이야. 왜지? 왜지? 봐봐.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내가 11번째 항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 10개 곱한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맞니? 그럼 여기 있는 12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공비 10개 곱한 거지? 13번째 항은 세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10개 곱한 거지? 20번째 항은 10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10개 곱한 거야. 얘는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 거냐면 A1부터 쭉 해서 A 10번째 항까지의 합에다가 공비를 10개 곱한 거야. 이렇게 곱한 거야. 그럼 얘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 얘네 둘이 얼만큼 차이나? A 굳이 뭐 표현해보면 11번째 항부터 쭉 해서 20번째 항까지에다가 공비를 10개 곱한 거랑 똑같다고.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은 아래 10제곱을 공비로 갖는 이걸 그냥 하나의 항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공비가 4분의 1은 등비급수라고. 등비 수열이라고. 등비 수열끼리는 묶어도 등비 수열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답은 63이다. 그 다음에 이런 거 잘 써줘. 잘 써줘. 51번 봅시다. 51번에 첫째 항이 2인 등비 수열에 이것도 똑같이 해볼까? 봐봐. n개고 2n개잖아. 개수가 맞을 때만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맞으면 무조건 써먹어야지. 근데 이것도 표현해볼게.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 있고 내가 지금 S2n을 한번 생각해보고 싶은 거거든. 그리고 n 플러스 1번째 항부터 2n번째 항까지 이렇게 있을 때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SN이 되는 거지. 얘가 SN이니까 지금 얼마냐면 80이야. 그러면 두 개를 더한 게 6560이라 그랬으니까 얘가 뭐가 될 거야? 6480이 되겠지. 얘가 6480이 되겠지?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항상 항의 번호를 잘 써먹어야 돼. A1, AN 플러스 몇 칸 차이나? N칸 차이나. 이 다음 번도 N칸 차이 날 거고 이게 다 N칸 차이가 나고 있거든. 그럼 내가 얘를 뭐라고 말할 수 있을 거냐면 A1부터 AN까지 더한 거에다가 공비를 RN제곱 이렇게 곱한 거랑 똑같겠네. 그치? 이게 지금 얼마냐면 6480이야. 근데 얘가 지금 얼마라고? 80이라고. 이렇게 나누는 순간 아래 n제곱이 만들어지겠네. 아래 n제곱이 만들어지겠다. 그래서 아래 n제곱은 얼마니? 이거 81이니? 이렇게 나오겠다. 정말 문제를 낸 사람이 사이코가 아닌 이상 R이 3이고 N이 4거나 뭐 9, 2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지? 그럼 이제 SN이 80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걸 이용하면 되겠다. SN이 80이니까 얘는 등비수열의 합을 써보면 R-1분의 지금 첫째 항 2래 2배에 R에 N제곱 빼기 1 요게 80 이렇게 나오겠다. 끝났지. 내가 이걸 알아. R의 N제곱이 81이라는 걸 안다고. 이거 80이네. 없어지면 R-1이 2가 돼야 되니까 R은 4. R은 3. N은 4. 이렇게 나오겠다. 그러면은 얘는 지금 A1부터 4 집어넣으면 A7까지 A3, A5, A7
끼케야 4개니까 이거는 그냥 직접 더하는 게 빠르지 않을까? 초항이 2였나? 그럼 18 9 이렇게 곱해서 더하면 나오겠지? 그래서 계산만 좀 넘어갈게. 다음에 52번. 52번 어디 있나? 이 문제 좀 치사하지. 치사해서 있잖아. 방법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이런 문제는 방법을 모르면 당황스러워서 좀 안타깝지만 교과서 문제다 보니까 방법을 좀 기억해야 되거든. 방법을 좀 기억해야 되고 한번 관찰을 좀 한 번만 해보면 지금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게 둘레의 길이거든. 둘레의 길이. 둘레의 길이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한 변에 길이에다가 이제 4를 곱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한 변의 길이를 좀 보고 싶어. 잘 봐줘. 잘 봐줘. A1은 1이야. 1이야. 그럼 너네 A2가 여기 이제 요 놈의 절반이 이렇게 두 개가 양옆에 더해지거든. 잘 봐봐. 얘가 지금 어떻게 했냐면 일부러 문제를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건데 1이라는 게 있었어. 1이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 양옆에다가 요 놈의 절반을 두 개를 척척 이렇게 붙일 거라고. 이렇게 붙일 거라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거에 현혹되면 안 돼. 어떻게 지금 길이를 만들어 나가고 있냐면 합의 형태로 만들어 나가고 있어. 여기다가 두 개를 더해줘 라고 말하고 있다고. 그럼 여기도 지금 보면 원래 1이라는 게 있었고 여기에 두 번째 A2에서 이 두 개를 이렇게 더했었거든.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또 더할 거다 라고 해서 계속 합의 표현으로 되어 있다고. 합의 표현으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길이를 표현할 때 합으로 뭔가를 표현해 나가야만 규칙성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야. 이걸 너네가 완성된 값으로 표현을 하면 문제를 표현할 수가 없어. 내가 여기다 한 번만 써볼게. A1의 한 변의 길이를 그냥 내가 A1이라고 해볼게. A1은 1이었거든. A2는 어떻게 되냐면 1에다가 2분의 1짜리를 두 개를 더하지. 이렇게 써볼게. 2분의 1짜리를 두 개를 이렇게 더했다고. 그럼 A3는 어떻게 되냐면 또 1에다가 여기까지가 A2였고 여기에서 뭐 할 거냐면 2분의 1의 절반인 4분의 1을 두 개를 이렇게 더하지. 이렇게 더해 나갈 거야. 이렇게 해야지 너네가 지금 규칙성을 볼 수 있다는 거지. 하나만 더 써볼까? A4는 그럼 A3 1 더하기 그냥 이제 같은 색깔로 써볼게. 이렇게 있을 거고 4분의 1 곱하기 2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더해질 거냐면 4분의 1의 절반인 8분의 1이 두 개가 이렇게 더해지겠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써보면 얘는 1이잖아. 여기다 써볼까? 얘가 1 더하기 얘 1이지. 얘 2분의 1이지. 얘 4분의 1이야. 여기서 이제 규칙성을 눈치를 채야 돼. 이건 페이크야. 이건 페이크라고. 어디서부터 뭐가 돼? 두 번째부터 등비가 돼. 두 번째부터 등비가 된다라는 걸 이렇게 몇 개 나열해보면서 눈치를 채야 되는데 이걸 너네가 합으로 쓰지 않으면 못 본다고. 이걸 그냥 완성된 값으로 쓰면 절대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럼 내가 A10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A10은 처음에 1은 뭐야? 페이크야. 1은 페이크야. 그 다음부터 시작이야. 그 다음부터 1 더하기 2분의 1 4분의 1 이렇게 갈 거라고. 수열은 항상 번호가 있어가지고 유용한 거였잖아. 4개가 A4가 4개거든. 그럼 페이크를 제외하면 3개인 거잖아. 그럼 얘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몇 개? 9개가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가 2의 0제곱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2의 8제곱분의 1까지 이렇게 오겠네. 이렇게 오겠네. 그래서 얘는 등비수열합이 되겠지. 여기만 등비수열합이 되는 거지. 초항이 1이고 공비가 2분의 1. 1 마이너스 2분의 1 분의 2분의 1 분의 초항이 1이고 안 써도 되겠다. 1 마이너스 항의 개수 몇 개? 9개. 조심해야 돼 항상. 2의 9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다. 이게 한 변의 길이가 되는 거지.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둘레의 길이는 여기에다가 4를 곱하면 되겠다. 이게 답이 되겠지? 이런 거 계산할 때 분모 분자에다가 같은 수 곱하는 거 계속 연습합시다. 여기 지금 2의 9제곱이 제일 마음에 안 드니까 분모 분자에다가 2의 9제곱을 곱하면 2의 9제곱 빼기 2의 8제곱이지. 아니 2의 9제곱 너무 그래.
2의 9제곱. 맞지? 2의 9제곱 빼기 2의 8제곱. 그냥 쓸게. 이렇게만 쓸게. 분의 2의 9제곱 빼기 1 곱하기 4 더하기 4. 여기 계산하면 답 나오겠지? 이거 계산. 이거 잘못 썼니? 53번. 이렇게. 이거 다음이 53번인가? 53번도 봅시다. 이거는 있잖아. 꼭 기억해야 되는 공식이야. 이게 선생님 지금 3학년 애들 수업할 때도 교과서에 나오거든. 이런 문제가. 그 애들 못 풀어. 이게 공식을 기억 못 해가지고 못 하는 건데 공식을 그냥 내가 무조건 못 외웠니라고 말하면 너무 너네 탓을 하는 거니까 한 번만 얘기를 해볼게. 우리 2의 4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의 약수야 우선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2의 4제곱 있지. 여기 5의 세제곱 있잖아. 1부터 2의 4제곱까지 1, 2의 1제곱,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이렇게 써주는 거야. 이거랑 곱하기 5의 세제곱 있잖아. 똑같이 1부터 가면 돼. 5의 1제곱, 5의 제곱, 5의 세제곱까지. 이게 답이야. 그래서 등비수열 합 2개 계산하면 돼. 만약에 여기에 7의 제곱이 있잖아. 그러면 또 곱해. 곱하면 돼. 만약에 11의 4제곱이 있잖아. 또 곱해져 있잖아. 또 하면 돼. 이렇게. 자, 그러니까 몇 개가 있던 그냥 다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볼게. 너네 약수 얘기가 나오면 어떤 수의 약수 얘기가 나오면 너네 뭐 했었는지 기억나니? 소인수 분해표라는 걸 너네가 만들었었어. 내가 만약에 2의 4제곱, 5의 세제곱으로 이거 한번 보면 그냥 이제 절대 죽어도 까먹을 수가 없을 거야. 소인수 분해표를 만들거든. 이렇게 지금 2의 4제곱이잖아. 그럼 얘 소인수 분해표 만들어 보면 1, 2의 1제곱,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이렇게 될 거고 1, 5의 1제곱, 5의 제곱, 5의 세제곱 이렇게 하지. 그럼 여기에 지금 모든 약수가 표현이 되잖아. 이걸 너네가 다 더하고 싶어. 그럼 생각해봐. 내가 1 곱하기 1, 1 곱하기 5, 1 곱하기 5의 제곱, 1 곱하기 5의 세제곱 2 곱하기 1, 2 곱하기 5, 2 곱하기 5의 제곱, 2 곱하기 5의 세제곱이지. 이게 결국 뭐냐면 이거 전개야. 이게 전개한 거지 다. 전개한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 요거랑 더해서 곱하면 여기 항을 다 채울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거니까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라서 잘 기억해줘. 이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기억해줘야 돼. 다음에 54번 봅시다. 지금 이 도형이 좀 쉽기는 해. 도형이 쉽기는 한데 선생님이 이제 항상 문제를 너네가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거든. 이거는 계속 너희를 좀 귀찮게 괴롭힐 거라서 선생님이 계속 몇 가지 전제 조건을 좀 깔고 갈 건데 도형과 뭔가가 계속 규칙이 반복되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무슨 수열이야? 무조건 등비 수열이야. 이제 수학에서 프랙탈 구조를 따온 거라서 무조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무조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가 지금 등비 수열 문제라는 걸 너네가 알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지금 등비 수열에서 뭔가 합을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등비 수열에서 합을 구하려면 초항과 공비와 항의 개수만 알면 되지. 항의 개수는 당연히 문제에서 줄 거고 그럼 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초항하고 공비를 찾으면 돼. 보통 초항은 내가 직접 그냥 다이렉트로 구하는 수밖에 없어. 다이렉트로 잘 구하면 돼. 이게 뭐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고 잘 구하면 되고 공비는 무조건 내가 어떻게 구해야 된다고 했냐면 베이스 도형의 닮은비를 쓸 거라 그랬어. 베이스 도형의 닮은비를 쓸 거야. 자, 무조건 문제가 둘 중에 하나거든. 이게 어렵거나 이게 어렵거나. 무조건 둘 중에 하나야. 이게 어렵거나 이게 어렵거나야. 만약에 이게 어렵잖아. 이게 어려우면
초항을 구하는 과정에서 얘가 구해지게 되어 있어. 그걸 잊지 마. 초항을 구하는 과정을 이용해서 얘를 공비를 구하게끔 세팅이 되어 있어. 이게 그 초항이 어려운 거는 이거는 그냥 이제 도형의 뭔가를 잘 봐야 되는데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 꼭 뭘 너네가 도형에 닮음을 잘 이용했으면 좋겠어. 이게 너무 쉬운 문제라 너무 쉽다라고 말이 좀 그렇고 쉬운 문제라 막 너무 거추장스럽게 설명하는 것 같긴 한데 닮음을 잘 써달라고. 봐봐. 잘 봐봐. 이 큰 직각삼각형이 지금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래.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래. 거기다가 내가 정사각형을 만들어 달라 그랬어. 그럼 내가 한 번만 물어볼게. 너네 지금 여기 눈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게 많이 보이지? 아니, 직각 삼각형이 많이 보이지? 요거 있고 얘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여기 있는 모든 직각삼각형은 싹 다 뭐야? 닮음이지. 싹 다 나 좀 봐봐. 나 좀 봐봐. 나 좀 봐줘. 나 좀 봐줘. 싹 다 닮음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다 뭐라고? 죄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럼 봅시다. 내가 초항을 구할 건데 지금 요 놈의 한 변의 길이를 모르니까 이걸 x라고 두는 순간 여기도 x지. 문자를 절대 여러 개를 쓰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얘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아니까 당연히 1대1이 돼서 여기도 x지. 그치? 끝났네. 2, 1, 초항 1이네 이렇게. 그치? 그럼 잘 봐봐. 초항 1이야. 그럼 이제 베이스 도형의 닮은비를 쓸 거라 그랬잖아. 내가 구한 이 첫 번째 직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2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다가 내접하는 정사각형을 만든 거야. 다시. 한 변의 길이가 2인 직각삼각형에다가 만든 거야. 그러면 두 번째 정사각형, 두 번째가 얘잖아. 얘는 어디다가 만든 거야? 여기다가 만든 거지.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 1인? 한 변의 길이가 1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다가 내접하는 정사각형을 만들 거야. 그럼 당연히 이놈과 요놈의 닮은비는 베이스 도형의 닮은비랑 똑같을 수밖에 없다고. 같은 규칙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닮은비가 2대 1이잖아? 그럼 넓이비는 몇 대 몇이야? 제곱비니까 4대 1? 그럼 1대 4분의 1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맞니? 이게 공비라고 하면서. 그치? 이게 공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초항은 1이고 공비는 4분의 1이겠네. 그래서 1 빼기 4분의 1 분의 초항 1이니까 안 써도 되고 1 빼기 지금 몇 개냐면 어디 갔어? 5번 4분의 1의 제곱. 이게 답이 되겠다. 그래서 이게 막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요거를 좀 잘 써먹었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55번. 얘도 있지 이제. 봐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이것도 조금 잘 풀어봅시다. 너네가 이 확신을 가져야 돼. 도형 문제는 뭐야? 등비수열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 등비수열에서 공비를 찾는 제일 좋은 방법 뭐지? 제일 쉬운 방법? 등비수열에서 공비를 찾는 제일 쉬운 방법 뭐야? 첫 번째랑 두 번째랑 비교해줘. 이거보다 쉬운 건 없지. 내가 만약에 두 번째랑 구하는 게 쉬우면 첫 번째랑 두 번째랑 비교야. 자 봅시다. 첫 번째 전체 지금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을 4등분 해가지고 얘를 버리겠대. 요 놈을 버리겠대. 그러니까 버려지는 첫 번째 넓이를 선생님이 그냥 A1이라고 해볼게. 그 다음에 또 똑같이 남은 걸 4등분 해가지고 이번엔 3개를 버리겠대. 이 3개의 총합을 내가 A2라고 이렇게 해볼게. 그럼 나는 무슨 확신이 있다고? 이거 등비수열의 합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이걸 너네가 무조건 체크하고 풀어야 돼. 이거 프랙탈 구조라서 무조건 되는 거야. 선생님 이거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무조건 하는 거야. 그러면 A1은 지금 얼마야?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니까 4가 되겠지. 그치? 그럼 A2는 어떻게 돼? 요거 지금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3개니까 3인 거 맞니? 이렇게 된 거 맞니? 그치? 나는 이게 뭐가 있다고? 확신이 있다니까 공비가 4분의 3이야. 무조건 너네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돼. 내가 지금 야매로 푸는 게 아니라 프랙탈 구조라는 거를 이용해서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교육과정의 목표야. 써있어. 이걸 너네가 등비수열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등비수열임을 알고 푸는 거야. 이렇게 푸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초항이 4고 공비가 4분의 3인 등비수열이야. 근데 그걸 10개 더해놨네. 1 빼기
공비 4분의 3분의 초항 4에 1 빼기 4분의 3의 10제곱. 이게 그냥 답인 거라고. 반드시 이렇게 풀어야 돼. 반드시 이렇게 풀어야 돼. 개수가 몇 개가 되던 무조건 규칙을 따르면 등비수열합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57개. 자, 모든 항의 양수인 등비수열. 우리 로그의 성질은 잘 기억하고 있지? 로그의 성질은 로그의 합이 진수끼리의 곱이니까 바로 한번 해볼게. 이건 지금 로그 3의 A1 곱하기 A2 곱하기 A3 곱하기 쭉 해서 A13까지의 곱이 될 거야. 근데 지금 A1은 내가 마찬가지로 모든 항의 양수인 등비수열이니까 초항과 공비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얘는 초항 A고 A2는 AR이고 A3는 AR 제곱이고 A13은 AR의 12제곱이잖아. 조금 천천히 해볼게. 차근차근 해볼게. 그럼 얘는 곱하면 로그 3에 이걸 다 곱할 거지. 다 곱할 거야. 그럼 A가 몇 개 곱해질 거냐면 13개 곱해지겠다. 그치? A가 13개 곱해질 거고 공비는 지수의 곱은 지수끼리의 합이 되니까 1부터 쭉 해서 12까지 더해지겠네. 이렇게 더해지겠네. 그럼 우리 1부터 10까지 더한 게 55니까 55에다가 11, 12, 23 더하면 78인가? 55에다가 23 더하면 78 맞지? 이렇게 되나?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써볼게. A의 13제곱 곱하기 R의 78제곱. 여기다가 로그를 취한 게 50이래. 여기 되겠대. 그러면 A 13제곱 곱하기 R의 78제곱은 3의 52제곱? 이렇게 되겠네. 이게 너네가 좀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78이 13 곱하기 6이라는 걸 빨리 보면 얘가 A 곱하기 R의 6제곱에 13제곱 이렇게 될 거고 3에 또 52는 13 곱하기 4지. 이렇게 돼서 요게 81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A4 곱하기 A10을 구해달래. 확신이 있어. A랑 R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저거 규칙 쓰는 거겠지. A4는 A 곱하기 공비 3개, A10은 A 곱하기 공비 9개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얘는 뭐랑 똑같냐면 A 제곱 곱하기 R의 12제곱이랑 똑같다. 만약에 등비중항을 좀 잘 쓸 수 있는 친구들이면 4랑 10의 절반인 A7의 제곱일 거거든. 얘가 딱 A7이지. 바로 볼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58번. 봅시다. 자, 지금 수열 A의 2n-1은 첫째 항이 2고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고 A2에는 첫째 항이 마이너스 3이고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다. 요놈의 값을 구해달라. 자, 지금 얘가 수열이 이상한 수열이야. 홀수 번째 항끼리 따로 놀고 짝수 번째 항끼리 따로 놀 거거든. 그때 문제에서 요놈의 값을 구해달라. 한 번만 써볼게. 그러니까 첫 번째 항부터 쭉 해서 3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달라는 건데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말해줬냐면 홀수 번째 항은 홀수 번째 항끼리만 논다. 그러니까 쭉 해서 이렇게 홀수 번째 항끼리 따로 계산해야 될 것 같고 짝수 번째 항끼리도 따로 논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서 짝수 번째 항끼리만 따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개수만 좀 잘 체크하고 갈까? 전체 30개니까 홀수도 15개고 짝수도 15개지? 얘도 15개? 얘도 15개다. 그냥 진짜 막 이상하게 막 어렵게 막 식 쓰면서 안 풀지 말고 대충 풀어봐. 홀수 번째 항은 첫째 항이 1에 얘가 2래. 그리고 공차가 4야. 네, 개수를 좀 잘 체크한 이유가 얘가 첫 번째 항이면 홀수 번째 항끼리는 얘가 몇 번째 항처럼 느껴지니? 얘가 15번째 항처럼 느껴지지? 내가 괜히 여기서 문자를 막 쓰면 괜히 더 어렵게 느껴지니까 얘가 첫 번째고 얘가 15번째니까 공차를 몇 개 더하면 돼? 공차를 몇 개 더하면 돼? 공차를 14개 더하면 되는 거니?
그치? 14칸 차이 나는 거니까. 그래서 A29가 뭐가 될 거냐면 얼마야? 56이니까 58 되나? 얘가 58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되겠다. 나는 등차 수열의 합을 항상 너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가지고 등차 수열의 합은 항상 어떻게 돼? 2분의 첫 번째 양 더하기 마지막 번째 양에다가 항의 개수 몇 개? 15개? 그래서 내가 지금 일부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뭐 너무 막 거추장스럽게 식을 새로 만들지 말자고. 그럼 얘도 똑같아. A2는 지금 첫째 양이 마이너스 3이래. 마이너스 3이래. 근데 공차가 4래. 그럼 똑같네. 얘도 그냥 똑같이 56만큼 차이 나겠다. 56만큼 차이 나겠다. 그럼 얘가 53 되나? 그럼 똑같이 얘도 2분의 첫 번째 양 더하기 마지막 번째 양에다가 항의 개수 15개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다. 그래서 항상 등차 수열의 합은 저렇게 잘 공부해주고 59번 원리합계가 이게 조금 선생님들마다 설명이 다 달라가지고 조금 걱정이 되는데 나는 공식을 혐오하는 사람이어가지고 무조건 그림을 그려서 풀려고 하거든. 잘 봅시다. 잘 봐봐. 지금 연이율 10%인 A은행에 1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 초에 집어넣냐 말에 집어넣냐가 되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설명 한번 잘 해볼게. 초에 25만 원씩 적립하겠대. 여기까지만 하나 먼저 해봅시다. 적립을 하겠대. 근데 2027년 말에 뭔가를 보고 싶은 거거든. 그럼 지금 기영이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은 무조건 문제 이렇게 풀려고 그러거든. 그림을 그려. 지금 현재 시작이 언제냐면 2018년 초야. 이렇게 써볼게. 2018년 초, 그러니까 2018년 1월 1일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언제까지 갈 거냐면 2027년 말까지 갈 거야. 자, 2027년 말은 2027년 12월 31일이거든. 내가 한 번만 생각을 해볼게. 내가 건이한테 돈을 10,000원을 빌렸어. 그래서 내가 건이한테 선생님이 1년 뒤에 2배로 갚을게 하고 10,000원을 빌린 거야. 그래서 올해 1월 1일에 10,000원을 빌렸어. 그리고 내가 12월 30일에 11시 59분에 건이를 불러내가지고 10,000원을 슬쩍 주면서 건이야 아직 1년이 안 됐다 이러고 10,000원을 주며 사기치는 거야 제대로 하는 거야? 사기치는 거지. 이게 초와 말의 차이야. 내가 아직 1년이 안 됐지만 내가 2026년 12월 31일 11시 59분이면 그건 1년이 된 거나 마찬가지지. 무슨 말이냐면 초에서 말이 될 때 지금 내가 스타트를 초로 하잖아. 기준을 무조건 초로 잡을 거거든. 초로 나간다 치면 2027년 앞에 뭐가 있을 거냐면 2027년 초가 있을 거야.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해줘. 2027년 1월 1일이고 2027년 12월 31일이거든. 그럼 내가 1년은 안 됐지만 1년이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 이자는 붙는다고. 이자는 붙어.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 초로 시작했잖아. 그럼 우선 초로 생각을 해나갈 거야. 2018년 초, 2019년 초, 2020년 초 쭉 해서 2027 초로 놓고 27 말에 끝나겠대. 이렇게 세팅을 할 거라고. 그러면 뭘 생각을 해줘야 돼? 이때도 이자는 붙는다고. 이자는 붙어. 그럼 해봅시다. 자, 지금 기영이가 25만 원씩 매년 초에 넣을 거래, 돈을. 그러면 2018년 초에 25만 원을 집어넣겠지. 또 언제도? 2019년 초에도 25만 원을 집어넣을 거라고. 2020년 초에도 25만 원을 집어넣을 거고 언제까지? 2027년 초까지 25만 원을 집어넣을 거야.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면 2027년 말에는 돈을 집어넣어 안 집어넣어? 돈을 집어넣지는 않겠다고. 그럼 해봅시다. 2025년 18년 초에 25만 원을 집어넣었어. 그게 1년이 지나면 얼마가 돼 있지? 이자율이 지금 10%라 그랬으니까 이건 바로 할게. 25 곱하기 1.1 이렇게 되겠지.
자, 2020년 초가 되면 얘가 얼마가 되지? 또 1년이 지나서 25 곱하기 1.1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선생님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네 수열은 항에 번호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거든. 18년일 때 없어. 19년일 때 1제곱이야. 20일 때 제곱이야. 둘의 차이만큼 있지. 그럼 여기서는 얼마야? 18에서 27에서 18 빼면 9인 거 맞니? 9인 거 맞아? 그러니까 얘는 2.5에 곱하기 1.1의 9제곱이겠지? 이렇게 찾을 거라고. 찾을 거라고. 근데 얘가 2027년 말까지 이자는 붙는다니까? 그러니까 얼마가 돼야 돼? 25 곱하기 1.1의 10제곱 이렇게 되겠네. 10제곱 되겠네? 그럼 얘도 이제 이렇게 올 거 아니야. 그럼 얘는 1년 늦게 넣었으니까 당연히 그냥 하나 적겠지 뭐. 사실 이것도 필요 없지. 이것만 보면 되지. 맨 마지막에 집어넣은 25만 원이 1년 동안 이자는 붙을 때니까 25 곱하기 1.1의 1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기영이가 열심히 돈을 집어넣어가지고 27년 말에 받을 돈은 이거 다 더한 거. 그러니까 뭐가 돼? 등비수열의 합이 되는 거지. 등비수열의 합이 되겠네. 여기다 써볼게. 기영이가 받을 돈은 얼마가 될 거냐면 초항이 25 곱하기 1.1이고 공비가 1.1인 등비수열의 합이야. 항의 개수 몇 개? 1부터 10까지 10개네. 그래서 1.1 빼기 1분의 초항 25 곱하기 1.1에다가 1.1의 몇 제곱? 10제곱 빼기 1. 이게 기영이가 받을 돈이 되겠다. 그냥 계산이 더러운 거니까 하면 되겠지. 하면 되겠지. 그럼 똑같이 이번에는 소진이도 해봅시다. 소진이. 자, 소진이는 자 똑같아. 2018년 초부터 얘는 2018년 말부터야. 그치? 소진이는 2018년 말부터네. 말부터 2027년 말까지 할 거야. 잘하는 친구들은 안 봐도 괜찮은데 잘 안 되면 이렇게 하면 못 풀 문제가 없어서 그래. 말로 세팅이 통일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대로 가면 돼. 뭐 바꾸지 마. 그냥 얘가 2019 말이고 이것도 사실 한 번만 해보면 되는데 두 개 쓸게. 말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럼 소진이는 매년 말에 36만 원씩 넣을 거래. 그럼 이때 36만 원을 집어 넣을 거야. 36만 원. 그럼 1년이 지나면 이자가 얼마냐면 얘는 6%? 1.06 이렇게 곱하겠네. 그치? 그럼 또 여기에 2년 지나면 36 곱하기 1.06의 제곱 이렇게 봐봐. 둘의 차이가 1만큼 나면 1제곱 2만큼 나면 2제곱. 이게 외우면 안 된다고. 문제마다 다 다를 거라서. 그래서 얘는 지금 9만큼 차이 나. 얼마큼 차이? 9만큼 차이 나니까 36 곱하기 1.06의 9제곱 이렇게 되겠네. 9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 2019 말에 36만 원 집어넣어서 또 이렇게 나오겠지. 그게 뭐 이렇게 36 곱하기 1.06의 8제곱이 되잖아. 근데 얘는 말에 돈을 집어넣으니까 2027년 말에도 어떻게 돼? 돈을 집어넣어. 집어넣고 딱 끝나는 거지. 집어넣고 끝나니까 이자는 안 붙는 거지. 시간이 안 지났으니까. 그래서 요게 소진이가 집어넣은 모든 돈이 되겠네. 소진이가 집어넣은 돈이 되겠다. 선생님이 그냥 여기 위에다가 쓸게. 소진이가 집어넣은 돈은 초항이 36이고 공비가 1.06인 등비수열의 합이 되겠다. 그래서 1.06 빼기 1분의 초항이 36이고 1.06에 얘도 몇 개야? 여기 0부터 9까지니까 10개지. 10개? 10개야. 10제곱 막 여기 요거니까 봐도 되는데 하나만 내가 얘기해 볼게. 계산하면 되잖아. 분모 분자에다가 100 곱하고 계산하면 여기는 10 곱하고 여기는 100 곱하고 계산하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계산이 될 거야. 하나만 얘기할게. 하나만 얘기할게. 꽤 그런 경우가 많거든. 잘 봐줘. 잘 봐봐. 나 좀 봐봐. 잘 봐줘. 여기 지금 10제곱이잖아. 그러니까 너네 당연히 여기다가 10제곱을 써서 쓰면 진짜 너네 시험 볼 때 큰일 나는 경우가 많이 나와. 실제로 모의고사 때 수능은 그런 적 없는데 모의고사 때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 1.06이 10제곱이 1.8이라고 준 거야. 근데 써봤더니 여기가 11제곱이었던 거야. 그 애들이 무슨 짓을 했을까? 내가 잘못했나?
나는 11제곱이 나왔는데 왜 문제에 10제곱을 줬지? 내가 잘못 썼나 보다 하고 이렇게 하고 바꿔 다 틀렸다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1.06 곱하라는 거야. 1.06의 10제곱이 1.8이니까 1.06의 11제곱은 어떻게 하면 돼? 1.8에다가 이렇게 썼어야 됐던 거지. 여기 한 번 있어. 여기 진짜 애들 아작나서 왔다고. 너는 학교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어. 물론 너네 학교 수험생들 어떠시니? 성격이 좋으시면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우리 수험생이 좀 이상한, 진짜 대비해야 돼. 그러니까 확신을 갖고 해야 돼. 확신을 갖고 쓸 수 있어야 된다고 너네. 물론 요즘에는 원리학계가 중요도가 많이 떨어져서 이렇게까지 장난을 안 치시겠지만 극단적인 걸 좀 생각을 했으면 해가지고 계산만 넘어갈게. 다음에 10번 봅시다. 자, 얘도 이제 나 이렇게 모르겠어. 내가 어떻게 보는지 몰라가지고 공식으로 해서 잘 풀 수 있으면 그냥 쓰면 돼. 나는 공식을 혐오하는 사람이라서 그냥 이렇게 계속 풀어볼게. 문제를 풀어보면 지금 월이율 1%로 매월 초에 일정 금액 A1을 적립해서 1년 후에 150만 원을 만들고 싶대. 사실 이게 약간 좀 어폐가 있거든. 이 1년 후라는 게 이런 거야. 이제 매월 초니까 내가 1월 1일부터 집어넣는 거지. 1월 1일부터 집어넣어. 내가 1월 1일에 1월 초라고 할게. 그러니까 1월 초. 그냥 정확히 쓰자. 1초. 이걸 우리는 1월 1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1월 1일이라고 생각을 해. 그때 A1 집어넣어. 그 다음에 2초. 2월 초. 2월 1일이 되겠지. 또 A1 집어넣어. 3초. 3월 1일이 되겠지. 또 A1 집어넣어. 이렇게 계속 집어넣는 거야. 근데 1년 뒤잖아. 그럼 언제까지야? 12월 1일이야? 12월 31일이야? 12월 31일이지? 이게 이런 게 좀 중요하다고. 12월 31일까지야. 그럼 내가 세팅을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봐봐. 초로 시작하지. 초로 시작하니까 기준을 계속 초로 생각해야 돼. 3초, 4초, 5초, 6초 쭉 가서 요 앞에 12초를 쓰고 가자고. 요렇게. 그럼 이게 무슨 기간이야? 12월 말에 돈은 안 집어넣는데 이자는 붙는 기간이라고. 다시 12월 초에도 A1을 집어넣고 이자는 붙지만 여기다 돈은 안 집어넣을 거야.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끝났어. 자, 이제 이자율이 월 이율이 1%니까 한 달이 지나면 A 곱하기 1.01 이렇게 되겠지. 그치? 또 여기서 한 달이 지나면 A 곱하기 1.01의 제곱이 되겠지. 2초일 때 1제곱, 3초일 때 2제곱 하나 모자르니까 12초일 때는 A 곱하기 1.01의 11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럼 얘가 한 달이 지나면 이자는 붙으니까 A 곱하기 1.01의 12제곱 이렇게 돼 있겠네. 그럼 이제 이거 다 건너뛸게. 12월 초에 A1 집어넣은 것도 한 달 동안 이자는 붙으니까 A 곱하기 1.01의 1제곱이 돼 있어서 이걸 다 더한 게 내가 1년 후에 모은 총 돈의 합계가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돼? 초항이 요 놈이고 공비가 1.01이고 항의 개수 1부터 12까지 몇 개? 12개. 그래서 보면 1.01 빼기 1, 공비 빼기 1 분의 초항에 1.01, 얘가 초항이지. A 곱하기 1.01. 여기에다가 1.01의 몇 제곱? 12제곱 빼기 1. 요게 얼마가 되고 싶다? 150만 원이 되고 싶다. 이거 풀면 된다. 그래서 요거 그냥 한 번만 해볼게. 양변에다가 빨리 100을 곱할게. 100을 곱하면 여기가 100일 빼기 100이 되니까 1이 돼서 2뿐이 없어진다고. 없어져. 그럼 여기도 100일이 돼. 100일 곱하기 A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리고 1.01의 12제곱을 1.13으로 놔달라 그랬으니까 그럼 A 곱하기 100일 곱하기 여기가 1.13이니까 100분의 13. 이게 150 이렇게 되면 되겠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쇽 넘겨가지고 진짜 계산을 해야 되더라고. 계산을 하면 진짜 그지 같은 계산이 나오는데 반올림 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답이 나오겠다. 근데 여기까지만 할게.
그래서 원리합계 좀 잘 해주면 될 거고 1시간 양호하네. 우선 한 10분 쉽시다. 10분 쉬었다가 이제 풀자.